자, 13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. 연립방정식 단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계산 위주로 여기도 이제 문항이 좀 나오고 있겠죠. 자,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거 되게 익숙한 표현이네요. 저렇게 뭔가가 똑같다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를 어떤 상수, 일정한 상수 k다 이렇게 잡고 생각하게 되죠. 자, 그래서 x 더하기 y는 5k가 될 거고 y 더하기 z는 7k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z 더하기 x가 8k가 되겠네요. 자,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주면 2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요 값이 20k 이렇게 될 건데, 지금 밑에 있는 식에서 얘가 얼마라 그러는 거야?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고 돼 있죠? 자,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k 값은 1이네요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저기는 5k, 7k, 8k가 다 이제 5, 7, 8로 보이는 거죠. 그럼 이제 x 값은 3이 될 거고, y 값은 2가 될 거고, z 값은 5가 되겠네요. 자, 두 번째 거는 x제곱 더하기 y가 1이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x가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빼주고 싶어요. 더해도 될까? 더하면 xy 때문에 좀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뺍시다. 빼고 나면 x제곱 더하기 y하고 y제곱 빼기 x를 했을 때 0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가 합차 이용해주면 x 빼기 y랑 x 더하기 y 될 거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더하기 y 묶이죠. x 더하기 y로 묶어주고 나면 x 빼기 y 마이너스 1. 자,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두 개인 거네요. 하나는 x 더하기 y가 0인 거, 즉 y가 마이너스 x인 거를 얻을 수 있고, 또 다른 하나는 y 값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겠죠. 자,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디 넣어도 상관없는데 y를 이제 넣어줄 거니까 복잡하지 않게끔 이제 첫 번째 거에 넣어주죠.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1 넘겨주면 마일은 0,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저것도 1 넘겨주면 마이너스 2는 0,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인수분해가 더하기 y 여기서 내가 산수를 잘못했구나. 지금 내 맘대로 이렇게 묶으면 안 되지. 여기가 마이너스 x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되어야 되죠. 그러면 여기도 잘못 묶었네. 더하기에 마일, 그럼 여기는 y는 x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네요.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로 끝나야 되네. 이렇게 나와야겠네요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 값을 구해주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일의 뿔마의 루트 5 이렇게 나오려나?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이제 x가 0이거나 x가 1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y 값들만 구해주면 되는데, 얘는 저기다 넣어주면 0, 얘는 1, 그 다음에 얘는 x랑 y랑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마일의 뿔마 루트
-5. 물론 여기는 북부 동순도 같이 나와야 되죠. 그래서 뭐 반격식 푸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13-2번은 이제 멍청이 문제죠. 그래서 A는 A를 잘못 봤고 B는 B를 잘못 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멍청이들의 잘한 행동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반대로 A는 B의 정보가 확실한 거고, B는 A의 값을 정확하게 본 거지. 그래서 쟤네들이 구한 해를 대입해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를 구할 수 있는 거고, B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잘못 본 거 말고 잘 본 거를 생각한 거예요. 잘 본 거. 자,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30과 23을 얻었다고 했고,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 B니까 저 B가 있는 식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60 더하기 23B가 9라는 거지. 그럼 B 값이 얼마여야 돼? 3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 다음에 B는 12랑 5를 얻었고 얘로 A 값이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12A 마이너스 5가 7. 그러면 이제 A 값은 1이네. 그럼 저 주어진 식은요, X 마이너스 Y는 7하고 2X 더하기 3B는 9하고 이렇게 구해지겠네요. 자, 이제 뭐 연립하면 되니까, 여기 3B가 아니라 3Y. 위에 거 2배 해보죠. 2배 해주면 2X 마이너스 2Y는 14가 될 거니까 둘이 빼주면 5Y가 마이너스 5. 그럼 이제 Y는 마일 나오겠네. 그 다음에 마일 나오니까 X 값은 6이어야겠네요.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옳은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. 자,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건 것 같아. X는 0, Y는 0, 2의 해를 갖는다. 자, 근데 얘는 1차 방정식인 거잖아요. 연립 1차 방정식이 교점이 1개 이상 나올 때에는 무조건 일치밖에 없는 거죠. 일치밖에. 그래서 정리해주면 2-kx 더하기 5y는 0 하고요. 쟤는 3x 더하기 4-k의 y가 0인 거죠. 얘네가 일치한다는 건 3분의 2-k랑 4-k분의 5가 같다는 거고,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이 15란 얘기네.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인수분해해주면 k 플러스 1하고 k 마이너스 7. 그래서 k 값 모두 구하라 그랬네요.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7하고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뭐 연립 1차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해가 뭐 한 쌍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일치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없던 거죠. 그래서 일치하면 기울기가 같다. 요거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고, 4번 문제는 이제 가우스가 등장한 건데, 가우스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다 정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가우스 x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얘는 n이다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없죠. 일단 x라는 값이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올 거라는 거. 그래서 x의 정수 부분이 n이다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x의 소수 부분은
x에서 가우스 x를 빼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뭐 여차하면요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놓고 풀 수도 있죠. 이때 알파 값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. 그러니까 가우스가 주어져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보이는 거니까 최대한 가우스가 나오면 아 얘는 그냥 정수다 요 생각만 하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방정식하고 나오면은 뭐 요 정도 나올 거고, 아니면 이제 어차피 정수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건 이제 만약에 K가 정수일 때 가우스의 x 더하기 k나 가우스 x 더하기 k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, 요 정도도 방정식 풀 때에는 좀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니까. 그러면 요거 보면요 첫 번째 정보가 y는 2에 그냥 가우스 x 편하게 그냥 n이라고 다 봐버릴게요. 요렇게 나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에다가 얘도 n이라고 해버리고요 빼기 2가 이렇게 붙은 거죠.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얘는 3n 플러스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1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때 이 정보랑 이 정보랑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? 똑같은 y에 대한 값이니까 같아야 되죠. 그리고 요 y라는 게 뭐인 것도 알아요? 정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2n 더하기 3하고 3n-1이 같은 거니까 정리해주면 n값은 4 이렇게 되겠네요. 4. 자, 그럼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값이 있죠? 가우스 x는 4다. 다시 얘기하면 x는 4부터 5 사이다. 요거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y 정수라 그랬잖아. 여기다 4 넣어주고 나면 y는 11 요렇게 나오겠네요.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요 n값 넣어주기만 한 거죠. 자, 요렇게 주어졌을 때 물어보는 게 가우스 x 더하기 y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저 값만 더해주면 될 거고, 일단 우리가 x 더하기 y는 x가 4부터 5 사이고 y 값이 정수 11이잖아요. 넣어주고 나면 얘는 15 이상, 그 다음에 16 미만 요렇게 되겠죠. 그러면 가우스 값을 해주면 15가 되겠죠.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우리 가우스라고 주어졌을 때 저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우스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복잡한 거를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문제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뭐 복잡해 보이는 그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잠식당해서 계속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, 사실은 그냥 가우스는 정수인 거예요. 정수. 다만 범위마다 정수값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,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각각의 범위마다 정수로 다 바꿔서 풀어주면 되는 거.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건 맞는데, 이게 언제까지고 어려우면 안 돼요.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풀어줘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부담감도 줄어들고 정답률도 올라가는 거니까. 자, 그 다음 5번 문제랑 6번 문제는 다 활용 문제인데, 하나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고요, 하나는 일률 문제죠. 자,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을 다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사실 등식 간단한 거 하나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요 정도인데, 그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될까 여기서 보통 망설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물을 보면 이 원칙을 좀 갖고 가지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갈 건데, 그게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맞춰 보려고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뭐 13-5번 보면 A 용기에는 14%의 소금물이 3리터가 들어가 있대요.
다음에 B 용기에는 12%의 소금물이 2리터, C 용기에는 P%가 1리터 들어있다. 그때 C 용기에 있는 물을 A랑 B로 나누어 담았더니 농도가 모두 15%였다. 뭐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러면 지금 상황이 A라는데 하고 뭐 B라는 이렇게 두 개의 용기가 있을 때 여기다 내가 지금 소금물을 부었다는 거죠. 소금물을 나누어 담을 건데 일단 여기는 소금이요. 일단 소금부터 생각하죠. 소금이 들어있는 양을 보니까 그럼 이제 3 곱하기 100분의 14만큼 들어있다는 거고, 여기는 2 곱하기 100분의 12만큼 들어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C라는 용기에 있는 거를 나눠 담을 거잖아. C라는 용기가 있고 여기는 지금 소금이 1 곱하기 100분의 P가 있는 건데, 얘를요 내가 이만큼 얼마를 주고 여기도 얼마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. 이렇게 나눠줬을 때 뭐 전체는 1이니까 그럼 내가 얘한테 X만큼 줬으면 얘는 1-X만큼 가겠지. 자,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어낸 소금이 다 얼마씩이라는 거야? 15%니까 요거를 이제 소금을 기점으로 해서 식을 세워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 곱하기 100분의 14가 있었는데 여기에 X 곱하기 100분의 P를 해봤더니 얘가 그러면 전체 물의 양이 3 플러스 X가 될 거고 여기 100분의 15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B 같은 상황은 2 곱하기 100분의 12가 있었는데 1-X에 100분의 P를 곱했더니 그럼 얘는 3-X가 되겠네요. 100분의 15가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소금을 기점으로 해서 방정식을 세워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수만 남은 거죠. 자, 그럼 똑같이 100을 곱하면 42 더하기 px는 45 더하기 15x, 그 다음에 24 더하기 1-x의 p는 45-15x가 되겠네요. 얘네들을 더해주면 p값 구할 수 있겠다. 66 px 지워지고 더하기 p는 90 이렇게 되겠죠. 그럼 p값이 24 이렇게 되나요? p가 24니까 첫 번째 식에다 넣어버릴까? 그럼 42 더하기 24x는 45 더하기 15x가 될 거니까 넘겨주면 9x가 3이 되네요. 그럼 x값은 3분의 1인 거죠. 자, 얘가 원하는 게 p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A 용기에 부은 소금의 양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p값은 24가 될 거고 부어준 양은 3분의 1리터가 되겠네요. 그래서 활용 문제는 일단 읽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그 방향성 중에 소금의 양 혹은 뭐 설탕의 양 아니면 뭐 구리와 모의 농도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양을 기준으로 해줄 거예요. 소금 얘기했으면 소금의 양 기준으로, 설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설탕의 양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뭐 그렇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.
다음에 6번은 이제 일률 문제인데, 얘는 이제 단위 시간당에 할 수 있는 일의 양,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. 보통 이제 뭐 단위 시간이라는 건 이제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. 뭐 몇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며칠이 걸린다던가,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잡아주면 될 거고,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이 일하고 있어요. A, B, C 3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이 하면 1시간이 걸린대요. 그러면 이제 얘는 단위 시간이 이제 1시간인 거니까, 그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이제 A는 X라고, 그 다음에 B는 Y라고, C는 Z라고 이렇게 둘게요. 첫 번째는 셋 다 같이 하면 1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1의 총량을 이제 1로 둡시다. 이거 뭐 우리 거의 약속처럼 잡고 있는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A랑 B랑 하면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y도 1인 거죠. 그 다음 B랑 C랑 하면 2시간이 걸린대요. 그럼 2y 더하기 2z도 1인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거, x 더하기 y가 얼마야?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, 그렇다는 얘기는 z가 3분의 1인 거지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y 더하기 z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, 그럼 이제 x가 2분의 1인 거죠. 그럼 또 자연스럽게 y는 얼마야? 6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A와 C가 일할 때 몇 시간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면 이제 걸리는 시간 K라고 두고 x 더하기 z를 해주면 얘는 K 곱하기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더하면 6분의 5죠.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5분의 6이 되겠네요. 그래서 1시간 5분의 1이면 12분이죠. 12분 동안 하면 일이 마무리된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연립방정식이 공통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풀더라도 해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고, 그러면 무지수가 제일 적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뭘 풀어주면 되겠네요. 네. 모양을 보아하니 얘는 뭐로 봤으면 좋겠어?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5로 봐주면 좋겠죠. 그럼 이제 여기서 xy가 얼마가 나오지? 9니까 2 나오네. 2. 자, 이제 우리가 해는 x 더하기 y가 3이고 xy가 2인 거니까 해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. 이렇게 되니까 얘는 x가 1, y가 2거나 아니면 x가 2, y는 1 이렇게 되겠네요. 둘 중에 이제 뭐 어떤 게 되는지는, 아니 어떤 게 되는지가 아니라 사실 둘 다 돼야 되는 거지. 근데 저 해가 나올 때마다 a 값, b 값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런 조건이 있겠지. 그러니까 사실은 a, b를 구해라 그래도 되는 건데 굳이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나, 아니면 뭐 되더라도 뭐 둘 다이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나는 추정을 해보면서 이제 시도를 해봐야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도 좀 신뢰가 갈 거니까, 첫 번째는 이제 x는 1이고 y는 2라고 합시다. 그럼 넣어주면요, a 더하기 4는 1 이렇게 나올 거고, 1 더하기 2a는 a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럼 첫 번째 거에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, 여기 b였지?
그럼 여기서는 제가 마3이니까 2b가 마4, 그래서 b 값은 마2가 되겠네요. 여기서 일단 얻은 건 a가 마3이고 b가 마2고요. 여기는 뭐 정수라는 조건에는 다 맞네요.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x 값이 2고요. y 값이 1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. 자, 그럼 넣어주고 나면은 x가 2였으니까 2a 더하기 2는 1 이렇게 될 거고, 두 번째 거는 2에 더하기 a가 아니라 b였지, b가 a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자, 요것도 정리해주면 a 값이 얼마 나오지?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. 일단 정수인 건 만족 안 하네요. 그래도 뭐 한 김에.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, b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습니다. 얘네들은 정수 아니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수인 a 값은 마3이고요. b 값은 마2가 되겠죠. 그래서 뭐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뭐 이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던 상황이 나왔죠. 자, 8번인데 일단 뭐 그림이 없으니까 사실 어떤 상황인지 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고, 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좀 못 잡을 건데, 반대로 이런 것들은 그림만 내가 그릴 수 있게 되면 생각보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할 때가 많죠. 그래서 상황이 뭔지 일단 머릿속에서 그려보고,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눈으로 시각해 보고 나면은 생각보다는 그림이 있는 문제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. 그거에 비해서는 좀 쉽게 풀릴 것 같은데, 일단 삼각형 ABC의 꼭지점이 A가 있을 거고, 거기서 이제 중선을 그을 거고, 그 다음에 꼭지점 B에서 중선을 그을 거고, 그러면 각각 중선을 그렸으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주어졌고 BC의 길이도 주어져 있을 때 AB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. 뭐 일단은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죠. 아무렇게나 그려서 뭐 직각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럼 요렇게 중선 쭉 내릴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중선 쭉 내릴 거고,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고, 여기는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로 알고 있죠.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. 자, 그 다음 AC 길이가 8이니까요 여기가 8이고요 BC 길이가 6이니까 요만큼이 6이겠네요.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길인가요? 자, 여기가 알고 싶은 거고,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때 배웠던 성질 이용하면 되겠다. 얘 내가 연결해주면 여기가 뭐야? 2분의 1x인 거지. 2분의 1x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. 여기 길이가 4죠.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3이죠. 자, 그러면 스타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, 저기 아까 이름을 좀 붙여볼까? mn이라고 할까요? 여기가 m, 여기가 n. 이렇게 해주면요, an의 제곱하고 bm의 제곱을 해주면 ab의 제곱하고 nm의 제곱을 해준 거랑 같죠. 언제? 수직일 때. 여기가 수직일 때.
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16 될 거고, 요건 9 되겠네요. 요거는 우리 x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고, 얘는 4분의 1 x제곱이겠네? 얘네 둘이 같은 거죠? 4분의 5의 x제곱이 25가 되니까 x제곱은 25 곱하기 5분의 4? 20 이렇게 되나요? 자, 원하는 거는 저 x의 길이였으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20이라서 2루트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무게중심인 걸 이용해 볼까 했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, 자, 근데 아마도 얘가 원하는 계산은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연립방정식 단원인데 우리 연립방정식 아무것도 안 했잖아. 그래서 이거는 피타를 이용해서 가면 이렇게 갈 거고,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아이가 원하는 상황대로 다시 한번 식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. 계산해보고 나니까 좀 이상해서. 자,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나타내주면 나머지 길이도 조금 문자를 바꿔줄까?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요. 저 A한테 내려오는 게 A인 게 나니까. 자, 요렇게 해주면요, 지금 이제 어떤 관계식이 주어진 거냐면, 이렇게 피타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. 피타 이용해주면 저 위에 부분에서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라는 거고, 그 다음 밑에 거 이용해주면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9라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4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x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요. 얘네 둘을 이제 묶어주고 나면 더해주면 5로 묶이는 거잖아. 얘가 25가 될 거니까, 그럼 이제 요 값도 결정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지금 5인 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아까랑 풀이가 똑같아지는 건데, 얘는 연립이라는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 갖고 하면은 요렇게 적용될 거고, 사실은 우리 중등과정 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보면은 수직인 거 보면서 피타 떠오르는 게 좀 더 당연할 것 같긴 해요. 일단 단원의 특성상 이것보다는 얘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9번 문제 봅시다. 자,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c는 0의 두근이 pq고요.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c는 0의 두근이 q 어릴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, 이렇게 얘기 나오고, 단 조건으로 ac랑 bc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조건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, 자, 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첫 번째는 이제 B랑 C는, A랑 B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가 0이 아니란 얘기. 이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Q가 C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Q. 근데 왜 하필 Q일까?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방정식도 두 번째 방정식도 다 Q를 근으로 갖고 있네. 그럼 저 Q라는 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라는 얘기죠. 공통근이라는 얘기니까 Q제곱 더하기 AQ 더하기 BC는 0하고요. Q제곱 더하기 BQ 더하기 AC는 0이 다 0이라는 거니까 얘네들을 공통근 문제 풀듯이 빼버립시다. 빼버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Q로 묶어주면 A 빼기 B가 될 거고,
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여기도 A 빼기 B가 돼서 0이 될 거니까 A 빼기 B하고요 Q 빼기 C가 0이라는 거죠. 자, 그때 우리 A랑 B랑은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. 저 조건 첫 번째 AC는 BC가 아니다라는 조건에서 A랑 B는 다르고 C는 0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, 즉 Q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? C일 수밖에 없죠. 왜냐면 A와 B는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연해 볼 건데, 그럼 이제 A, B, C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. A, B, C가 0이냐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Q가 C라고 잡는 순간, 왠지 P가 B가 되고 얼이 A가 될 것 같잖아요. 근계수 생각해 보면.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그냥 뚱땅뚱땅 막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상하니까, 그러면 근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봅시다. 나타내서 그럼 P 더하기 얼이라는 게 P 더하기 얼이 아니지? P 더하기 Q라는 게 지금 근계수 이용하면 마이너스 A고요. 그 다음에 PQ는 지금 여기서 PC 이렇게 나오는 거네. 자, 그럼 여기서요 Q가 C인 걸 알잖아. 그럼 얘는 P 빼기 B에 뭐 C로 묶으면 0 이렇게 되겠지. 그냥 어차피 우리가 Q가 C라는 걸 아니까. 자, 그 다음에 뭐도 아냐면 C가 0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.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? P가 B인 거죠. 자, 그럼 요 정보를 넣어주면 A 더하기 Q는 마이너스 A라는 건 P 대신에 B를 넣어줄 수 있고 Q 대신에 C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네.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아니면 그냥 참고로 우리 저 위에서 어떤 식을 갖고 올 거냐면 저거 있었잖아. Q제곱 더하기 AQ 더하기 BC는 0이다. 근데 Q가 C라며. 그러면 이제 C제곱 더하기 AC 더하기 BC가 0이잖아. 그럼 C로 묶어주면 C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0이죠. 왜? C가 뭐가 아니라서? 0이 아니라서. 뭐 요렇게도 풀 수 있죠.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근계수를 이용하는 게 일단 메인일 것 같아요. 연립이니까.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우리가 P랑 Q랑 이제 A, B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. 그러면 여기서도 Q 더하기 얼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B고요. 그 다음에 QR이 여기서 AC죠.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과정을 이용하면 R이 뭐라는 걸 알아요? A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. R이 A라는 거. 자,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AB는 0의 두근이 P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보고 그 값이 맞으면 오케이인 거지 뭐. 그리고 P 더하기 Q랑 Q가 아니라 얼이지. 그 다음에 P열이랑 요렇게 해볼 건데 얘는 얼마인 걸 알아요? 얘는 A, B인 걸 알죠. A, B인 걸. 자, 그 다음에 얘도 얼마인 걸 알아요? A 더하기 B인 걸 알죠. 근데 합하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마시겠네. 그럼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
플러스 cx 더하기 ab는 0하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. 요 방정식이 문제에 물어보고 있는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ab는 0하고 일치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 다도 성립하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근계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든 거지. 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주고 났더니 그 방정식이 얘가 원했던 처음에 주어졌던 방정식과 일치했으니까 또 성립하는 상황이겠네요. 자, 옳은 걸 골라달라 그랬는데 기억, 니은, 디귿 다 옳으네요. 그래서 정리해주면 기억, 니은, 디귿 요렇게 세 가지가 다 옳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. 자, 10번 문제입니다. 저렇게 우리 i가 이제 허수계수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 뭐 실근이다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뭘 쓰는 거야? 판별식을 써주는 게 아니라 복소수의 상등을 써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i를 처음 배울 때부터 복소수 나누기를 할 때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무조건 i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식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문제를 풀어 달라고 했어요. 왜냐면 그게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 접근 방식이 될 거니까. 그럼 얘도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분해서 식을 세워주면 여기 뭐 마이너스 3의 x제곱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 있고, 그 다음에 플러스 p제곱 뭐 요런 i 하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i를 갖고 있는 게 x제곱 있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2x 5 마이너스 8의 i 요렇게 되겠네. 자,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결국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이놈도 얼마? 0이 돼야 되고요. 이놈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저기는 인수분해가 되네.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4 요렇게 돼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. 하나는 x가 2라는 거, 하나는 x가 마4라는 거. 자, 이 결과물을 저기 실수 부분에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넣어주면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, 3, 12 얘가 0 되거나 아니면 여기 p제곱 플러스 8p 그 다음에 16 곱하기 3 하면 16 곱하기 3 48 얘가 0 되거나 요거 인수분해 되네요. p 마이너스 플러스 2랑 p 마이너스 6. 자, 그때 이 p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양수라 그랬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p는 6밖에 없겠네. 저것도 인수분해 되겠지? 자, 그러면 p 마이너스 4랑 p 플러스 12 그러면 48, 뭐 8 이렇게 나오겠네. 그럼 여기도 양수니까요. p 값은 4만 가능하겠네요. 자,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양수 값도 구하고 그때 실근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뭐 위에서 구했죠. 2인 거랑 마사인 거랑, 그리고 그게 나오기 위한 p 값들도 각각 6일 때랑 4일 때 구했으니까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. 마무리해주면 p가 6일 때 x가 2고요 p가 4일 때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실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전체 문제가 한 30개 정도 되니까 뭐 한 10개 정도 풀씩 나눠서 이제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
오늘은 일단 요거 1번부터 10번까지 정도만 좀 진행을 좀 해보고요. 일단 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보다도 연산을 좀 많이 요구했었고, 그리고 연산의 방법들도 우리가 앞서 중학교 과정부터 배웠던 것들과 크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달라지진 않아요. 물론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만, 그러더라도 원칙이나 이런 방향성들은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연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산 파트, 뭐 방정식, 뭐 이런 파트, 부등식 이런 파트는 사실 부등식은 조금 다르긴 한데, 방정식 파트는 기본적으로는 복잡해질수록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방향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, 여러분 복잡한 거는 많이 경험해서 익숙해지는 게 최고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계산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해서 오답이 나오거나 했으면 눈으로 보고 그렇네, 내가 여기 잘못했네 에서만 끝내주지 말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.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 똑같은 그 오류가 또 생길 수 있어. 왜냐면 이거는 뭐 이해를 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손에 익고 안 익었고, 이것들이 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꼭 많이 연습해주고 눈으로 보고 이해했더라도 꼭 한번 다시 손으로 한번 나타내주는 과정까지, 다른 것도 물론 다 그렇게 해야겠지만 연산 파트는 이거 진짜 많이 연습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. 이후의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